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한때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진이 15도, 경주가 18도, 울릉도가 14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체온 조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울진과 영덕, 포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5도, 영덕 17도, 포항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지난 주말 5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해외 입국자입니다. 종교시설에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와중에 나 하나쯤 하는 방심이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 42번 확진 환자는 가맹점 술집을 운영하는 19번 환자의 20대 아들로 경주시 공무원입니다. 2주간 자가 격리가 끝나는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시청사 한 층 전체를 폐쇄하고 전 직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대면 보고와 결제도 없앴습니다. 특히 경주 43번, 44번 확진 환자는 현곡면 거주 10대와 20대 자매로 해외 입국자인 언니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시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격리시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KTX 신경주역에서 시에서 준비한 자동차로 바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한 후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석장동 화랑마을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포항에서는 12일 만에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하고 28일 입국한 30대 남성과 스페인에서 입국한 20대 포항 출신 유학생입니다. 포항시는 유럽과 미국에서 입국한 지역민만 53명에 이른다며 입국자들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 시민께서는 나 하나쯤이라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주시고 꼭 동참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이게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한편 경주에서는 44개 교회가, 포항에서는 전체 개신교 교회의 32%인 129개 교회가 지난 일요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는데 준하경 경주시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에 종교계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해온 울진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유학생인데 입국한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울진군의 명단이 통보되는 바람에 후속 대처도 늦어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유학생 A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것은 지난 20일. A씨는 당일 서울을 거쳐 시외버스편으로 울진에 도착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일주일이 지난 27일에서야 이 사실을 울진군에 통보했고 울진군은 이튿날 검사를 실시해 하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은 3월 20일부터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들어온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좀 알고 대처도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은 A씨를 문경에 있는 서울대학병원 인재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A씨의 부모와 택시기사, 의료원 직원 등 접촉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의뢰하고 자택과 생활치료센터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타고 온 시외버스 기사 외에 탑승객 16명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2차 감염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울진군의 해외 입국자 명단이 통보되기 시작한 건 지난 27일부터. 그 전까지 미국과 인도, 베트남 등 7개국에서 8명이 입국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셈입니다. 그동안 선제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온 울진군으로서는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대응이 너무 미흡하고 또 늦장 대응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미리 왔으면 이런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울진군의 사례는 중앙정부의 해외 입국자 관리가 한 발짝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여야 정당 후보를 비롯해 무소속 후보까지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시민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이자 여성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강단 있고 따뜻한 정치 하겠습니다. 경주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후보는 재선을 통해 잘 사는 경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천년고도 경주를 우리 동양의 로마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런 포부를 제가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생당 김보성 후보는 침체된 경주를 살리기 위해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 부족, 노인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근로자와 한숨 소리를 듣고 차마 교육 현장에서 외면할 수 없어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과 함께 해온 경력을 토대로 지역정치 개혁과 경주를 다시 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 권영국은 오만한 정치를 심판하고 구태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경주시의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국민 배당금 지급과 가계부채 탕감 등 당의 정책 실현에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되어서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그 차원에서 제가 열심히 뛰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무소속 정정복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막장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보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지역 민심을 철저히 외면한 막장 공천의 끝판왕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민들로부터 직접 심판받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무소속 김일륜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경주 유치 실현과 신라 왕경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멸도시 경주를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만드는 이 공약을 금년에 꼭 실천해야 됩니다. 작년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금년 기회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들어가야만. 여야를 비롯해 무소속까지 7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면서 지역 표심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4.15 총선 대구 수성구 갑은 민주당 김부겸, 통합당 주호영 두 4선 의원이 맞붙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으로 나타났는데 김부겸 의원은 40대 이하, 주호영 의원은 50대 이상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 지지도에서 김부겸 의원은 40.1%, 주호영 의원은 44%로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이진훈 후보 5%,
나머지 두 후보는 지지율이 미미했는데 지지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이 9.8%였습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김부겸 38.8%, 주호영 50.7%로 차이가 커졌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20대 이하, 30대, 40대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크게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51%, 김부겸 의원 33.3%였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은 미래한국당 36.5%, 더불어시민당 14.8%, 정의당 6.8%, 국민의당 5.5% 순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에서는 매우 잘하고 있다와 잘하는 편이다를 합친 긍정평가가 38.3%, 잘 못하는 편이다와 매우 잘못하는 편이다를 합친 부정평가가 57%를 넘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과 29일 수성구감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유선 9%, 무선 91% 전화 면접에 응답률 21.6%로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의 방과 후 강사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방과 후 강사들은 10명 중 8명이 이마저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째 대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한 신모 씨는 코로나19가 대구를 강타한 지난달 18일부터 수업을 못해 한 달 평균 200여만 원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달 6일 예정이었던 개학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길은 더 막막합니다. 생계 지원 자금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대출도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하루 평균 4시간씩 방과 후 수업을 해온 최모 씨 역시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원에 계약서가 필요한데 최 씨는 없습니다. 보통 학기 시작 전인 1월부터 2월 사이 계약을 하는데 2월 중순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계약을 못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할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방과 후 강사 노동조합 대구지부가 파악한 대구 강사 수는 5천여 명. 이 가운데 80%인 4천여 명은 새학기 계약서가 없습니다. 근무 확인서를 꼭 신청서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된다면 조금 도움이 되죠. 대구시는 방과 후 강사를 비롯한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노동자를 위해 120억 원을 마련해 생계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계약서조차 없는 방과 후 강사에게는 이마저도 남의 얘기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최대 8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1조 원대 소상공인 특례 융자를 무이자로 보증하는 내용의 경상북도 추경 예산안이 어제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인 도내 50만 가구 가운데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16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33만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내일부터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생계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입원자에 대한 생활안정금을 지급합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 등 27억 원으로 어제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1인당 45만여 원, 4인 가구에 123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예방적 코호트 격리 종사자 997명에게는 인당 130만 원의 특별 위로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어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염병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코로나19 대응 채널을 일원화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전문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 대책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대구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이 강제 철거를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재개발 지역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재개발 지구로 들어가는 도로를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 예정 건물로 접근하자 돌과 유리병이 날아듭니다. 건물 1층 출입문을 부수려 하자 소화기를 쏘며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어제 오전 재개발 조합 측이 강제 집행 시한에 맞춰 철거를 시도하자 반대하는 주민들과 큰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주민 한 명이 쓰러져 구급차가 출동하고 경찰관이 유리병 파편에 다쳤습니다. 강제 철거에 반대하는 건물 주인 등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원 등 30여 명은 철거 예정인 5층 건물 옥상에 2층짜리 망루를 짓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강제 집행이 불법 집행이고 살인 집행이다. 우리는 더 이상 영상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입니다. 지금 책정된 보상가로는 비슷한 여건에 비슷한 지역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줬으면 일을 안 합니다. 이 치들이 현재는 근 2천만 원, 1,700만 원씩 나가는데 800만 원, 600만 원 받고 나가갔어요. 길 무는데 돈 910만 원 보상 줘갖고 어디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못 비킨다 하는 게 강제 철거 돌아갖고 이 재개발 지역에는 건물을 철거한 뒤 아파트 600여 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상가를 결정해 더 줄 수는 없고 강제 집행 시한이 오늘이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포항시 북구 영일마당 자파부두에서 수리하기 위해 육지로 옮기던 대형 크레인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크레인은 포항 신항에서 하역 작업을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진이 15도, 경주가 18도, 울릉도가 14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크게 벌어진 일교차에 체온 조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은 울진과 영덕, 포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5도, 영덕 17도, 포항 16도, 경주가 1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소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